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한 주를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는데 2주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되네요. 저는 이동형이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정알바 진행하실 두 분 진행자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제밥인 정청래입니다. 예, 왜? 제 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밥. 책팔이. 네. 책이 이제 나옵니까 드디어? 지금 오늘 녹음하는 이 순간 폭풍 예약. 예약 판매 중. 예. 28일 날 출간. 일주일 뒤에. 근데 이 책 표지를요.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어요? 책 표지를. 출판사에서 만들었답니다. 출판사에서 만들고 손혜원 의원의 신의 손을 거친 작품입니다. 우리 영상도 아닌데 뭐 이런 거 들고 왔어. 영상 방송 아니야 우리. 거기 위에 문구만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책 표지 위에 국회의원 고르는 법, 국회의원 부리는 법, 국회의원 되는 법 이거 있잖아요. 이걸 손혜원 의원이 뽑아 올렸어요 위로. 근데 처음에는 국민께 쓸모 있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역시 선수는 선수야. 탁 보고 짧은 시간에 탁 해가지고 이걸 그리고 국회의원 뚜껑이 없었어요. 이거 국회의사당 뚜껑 이걸 탁 만들어. 도움을 올렸지 제가. 네. 그래서 어쨌든 9월 28일 날 이제 출간 예정이는데 지금 사전 예약 하고 받고 있고요. 예약 판매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예약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정청래 저자의 친필 사인본을 지금 한 출판사에서 3,000번 정도 예약 사인하라고 그랬는데 500건밖에 못했다면서요? 지금 300건. 300건? 300건 했는데 언제 책이 안 하려고 나왔는데 사인은 어디다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걸 3,000장을 사인을 하래요. 직접. 복사인 제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제본에 할 때 끼워 넣어서 하겠는데 책 쓴 거보다 사인 이거 한 게 더 힘들지. 미치겠네. 이거. 그래 하여튼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지금 뭐 어디 예스24나 인터파크나 들어가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정청래 치면 나오겠네요. 그거 검색창 가서 치면 돼요. 아직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아직 안 나와요. 네. 구매만 했다 이렇게 인증샷 날리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 찍어가지고 반드시 댓글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만세.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추석 연휴는 고향 갔다 왔나요? 고향을 갔는데 갈 때는 추석 전날 1시에 출발했어요. 그때 4시간 걸리더라고. 쌩쌩 달리고 왔는데 올 때는 연휴가 기니까 별로 안 걸리겠지 했는데 7시간 꼬박 운전했어. 아니 금산에 그러면 누가 계세요? 친척분들이? 저희 작은아버님이 살고 계시고 예.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거기 계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유언 비슷한 게 뭐였냐면 난 네 아버지하고 절대 합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실 먼저 돌아가셨어요. 10개월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0개월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합장을 안 하고 옆에 이렇게 써드렸어. 따로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6년 동안 저 때문에 중풍을 앓고 계셨잖아요. 근데 야 막내야 나는 네 아버지하고 절대로 합장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새들도 날라오고 벌들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도록 내 그 산소 묘 옆에는 연산홍을 심어놔. 그래서 연산홍을 심어드렸어요. 잘 심었어요? 네. 요즘 뭐 장묘 문화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의원님은 어때요? 혹시 내가 죽으면 생각한 거 있어요? 뭐 화장을 한다든가 뭐 묻어달라든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위에 이제 할머니 네네.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이 아예 그 묘자리로 저희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꼬레비에 내 묘를 쓰겠지. 그래. 우리는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인성 같이 생겼었어. 진짜 잘생겼었거든. 근데 바람도 많이 피고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외동딸인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은 엄마가 다 대고. 근데 마지막에 여자랑 만나는 바람 피는 비용을 엄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엄마 돈으로 사업하고 맨날 날리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외동딸이니까 우리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좀 아르셨어. 엄마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네 아버지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임종훈 어머니 혼자 한 거야. 갔더니 우리 어머니 막 울어.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도 또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울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뭐 죽는 사람이 약속해달라는데 어떡하니 손가락을 끼고 약속을 했지. 그래서 잘했어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를 속으로는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하여튼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엄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럼 아버지 다시 만날 거야 천국 가면. 어떻게 내가 미쳤니? 내가 미쳤니? 그냥 딱 그때 선거사무소에 오셨던 그 어머니 있죠? 내가 미쳤냐고. 그냥 마지막 가는 길에 부탁하니까 약속을 해줬지만 내가 미쳤냐고. 길에서 보면은 천당 가서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엄마는. 예전에 손혜원 어머니가요. 선거사무소에 오셨을 때 한 번 내가 딱 뵀거든. 뵀는데 딱 이런 단어가 생각난다고. 단아하다. 이렇게 단아하게 똑똑해. 곱게 늙으셨더라고 보니까. 90인데 똑똑하고. 예전 어머님들은 아버지도 때 많이 고생하셨어 다들. 왜 이렇게 다 속을 썩였는지 이 몰라. 작가님 아버님도 그랬어요. 많이 그랬죠. 아이씨. 우리 아버지도 그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옛날 분인데. 근데 나는 늦게 태어났잖아. 어머니 45. 그래서 태어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네 아버지 진짜 내 속을 많이 썩였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16살 때 15살 먹은 꼬마 신랑한테 시집 왔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양가 부모끼리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이제 시집을 온 거야. 40리를 걸어서 왔대요. 시집을 올 때. 저희 어머니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아버지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렇잖아요. 대준산하를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잖아. 왔는데 다 혼례를 한다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슬쩍 이렇게 봤대. 근데 괜찮더래? 너무 잘생긴 남자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녹았대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아버지가 잘생기고 멋있었대. 잘생겨서 다 인물값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막 집까지 따라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봤지 다. 근데 아버지한테 여자가 정말 많았는데 한 번도 그 수긍을 안 했대. 다 아니라고 다 잡았댔대. 평생을. 현명하시네요.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평생을 돼요. 다 잡았댔대. 현장을 들켰어도 맨날 난 옷에 모르는 막 일이다. 루즈 묻어갖고 오고 막 그냥 이러는데도 그냥 다 잡았대더래 아버지가 끝까지. 네, 손혜원님도 2주 만에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예. 아니 한 주를 안 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게시판 들어가봐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딱 썰렁하고. 그때 걸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예. 자, 손혜원 의원님은 고향이 서울 아니에요? 저는 서울인데 네. 이제 시댁. 시댁이 네. 우리 시댁이 지금 이제 홍성. 홍성이에요. 홍성에는 이제 어른들은 안 계시고 네. 서산에 좀 사시고 대전 사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네. 큰 집이 사당동에 있어요. 큰 집 가서 차례 서울 지내죠. 계시군요. 예. 예. 자, 영화 밀정법 추석 때 번개한다 했잖아요. 네, 했어요? 어떻게 번개했어요. 했어요? 많은 분 오셨습니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명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시간 안 돼서 마감을 했어. 근데 계속 줄줄이 더 막 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더 알아봤더니 10석을 더 해도 된다고 극장에서. 그래서 30명이 번개했는데 단체 관람이네. 네, 좋았는데 되게 웃긴 경우가 있었어요. 유관순 누나 복장을 하고 아, 진짜로? 온 사람이 있었어. 최윤정 씨. 그 단체 30명 중에? 네. 그랬고,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야, 페이스북에 영화 봅시다 이렇게 올렸는데 금방 이렇게 정원이 마감돼. 그게 봤는데, 혼자 본 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서가 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도 이제 그 화제로 막 얘기도 하고, 누가 연기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뒤풀이도 했어요, 뒤풀이도. 뒤풀이도 했는데, 진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온 거잖아. 네. 근데 금방 친해지고,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지고, 어때요? 근데 EJ 김시현 특집 듣고 영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 EJ 그 김시현 특집 있잖아. 대부분 다 듣고 와가지고, 다들 박사가 돼서 왔더라고. 박사가 돼서 할 필요가 없었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작가한테 고마움을 느꼈어. 야, 역시 이 작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김시현을 이렇게 속속들이 책이 없잖아, 별로. 없죠. 예. 근데 이 작가한테 전화했잖아. 예. 아니, 그런 야사, 비사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알았냐고.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님, 이 작가가요. 국회 도서관을 간대요. 그 방송을 하려고. 근데 4년째요,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어. 그래서 막 언제 가요? 매주 가요, 매주. 4년 동안.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내는 거죠. 하루.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을 건데. 내가 그래 요새 국회에서 그래? 공부하면서 내가 서울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옥시 피해자 특조위가 영국 갔잖아요. 네. 우원식 의원. 레킷 베키저 CEO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미흡한 책임 인정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과하면 사과 받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좀 책임져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우원식 의원 잘했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네. 박수. 한 너무 번만 좋아요. 치라니까 여러 번 치고 그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많은 가정의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한 것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제 그렇게 야, 옥시가 사과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좀 SK라든가 해줘야죠.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아우,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 되려면은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지. 당연하죠. 예, 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배상이라는 게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보상하고 다른 거든. 그래서 배상을 해야지 배상. 그래요.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도 추석 연휴 때 우리 세월호 광장 방문하셨나요? 저는 광화문에서? 사실 이 연휴나 이렇게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꼭 하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여고 동창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때는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나도 뭐 특별히 뭐 다른 일 만들 것도 없고. 손혜원 의원님은 같이 오래 살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바깥분이 아니야. 너무 건강해.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맛있는 데 가서 우리 밥을 먹고 와인 마시고 그랬어요. 매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명절날은 내가 세월호 가족들을 뵈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큰 집에서 차례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갔죠. 가서 같이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의외로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부인이 세월호에 또 열혈 남영신 여사. 아, 잘하세요? 네. 그분이, 인천시장 사모님 할 때도 그냥 진짜 무슨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옷도 수사하게 입고 다니고, 시위 현장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에서 이제 탈락하시고 나서 저는 사실 송영길 의원님한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표를 많이 얻겠다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에서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선거운동 하실 때부터 진짜 많이 감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을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너보고 뭐랬는지 알아? 손 의원이 날 뽑아줬으면 내가 당대표가 됐어. 한 표 차이였대, 진짜. 아, 그래. 컷오프가? 컷오프가. 이거 말해도 돼, 이제? 몰라, 나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기를 찍었으면 자기가 됐대.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송영길 의원은 컷오프 됨으로써 내 휘하, 개봉이 됐어. 들어왔구나. 컷오프 동지회. 내가 회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도 이제 복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찬 총리는 명예 고문을 모시려고. 컷오프 동지회. 그래서 내가 회장이야. 근데 누가 회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내 셀프 임명했어. 그래서 오늘도 세월호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 또 했습니다. 근데 어제 혹시 박주민 의원 대정부 질의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얘긴 네, 얘긴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아우, 감동이었어.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 박주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그게 아주 너무 다행스럽고, 그리고 오늘도 같이 하는데 이제 세월호 우리 특조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세월호 특위가 이제 보강이 됐어요. 표창원 의원이 들어오고 송영길 의원이 장원에서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밀었대요. 같이 들어오셨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는 이제는 특조위를 우리가 지금 되살릴 수 없다면 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심이 국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할 겁니다. 기간 연장은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이것을 농해수위에서 이제 열심히 계속할 거고 이계호 의원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전해철 최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뭐니 박주민이에요. 박주민 의원이요.
우리 정치알바에서 진짜가 나타났던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더벤져스 늦게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첫 무대 출연이 인천에서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천 가서 봤을 때야. 잘하더라고. 첫 무대인데, 예, 박주민 의원이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를 통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사각지대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덩어리로 중요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건데 국회가 관여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법을 만들겠다. 근데 저도 국회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법이었거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때 그때 홍보위원장께서도 인정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가면 법을 잘 만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 예, 예.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사용법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근데 다 19대 의원 이전 의원을 다 평가를 해놨어요. 좋은 국회의원은 누구고 이건 실명을 다 공개했어요 제가. 뭐 김광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나쁜 국회의원 유형 이것도 나오는데 20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쓸 수밖에 없어서 박주민을. 왜 나는 안 썼어 근데? 인간아?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나는 뒤에다가 그 글까지 썼는데. 그 글 흐름상 갑자기 생뚱맞게 껴들 수는 없잖아. 근데 생뚱맞게라도 껴놔야지. 박주민은 쓰다가 보니까 원래 박주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있었잖아요. 우리 더민주가 사실은 주요적으로 했는데 총선 전에 갑자기 뭐 정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 근데 박주민 의원이 후속법을 냈더라고. 그게 뭐냐면 편의점 이런 데에서 10,000원 이하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로도. 근데 소액 결제를 했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내지 않는 걸로 하는 법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밝혀줄 수밖에 없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손님들이 속속 테이블로 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안가 직원들이 다 쉬는 관계로 없어요. 없는데 정선혜 의원이 모르고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우라게 얼른 지웠잖아. 지금 오신 분들은요, 냉장고에 알아서 꺼내 드시고 나가면서 알아서 돈통에 돈 넣고 가세요, 그냥. 예. 마음대로 꺼내고 마음대로 돈 넣고 가, 그냥.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자, 댓글 하나 소개할까요? 2주 만입니다만은. 방우리님께서 울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더민주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항상 현수막을 볼 때마다 든든한 손 의원님이 떠오르고 이렇게 남겼더니 거기 밑에 산너머님께서 대구는 현수막이 없어요. 대구는 포기했나요? 운전하면서도 못 봤어요. 이렇게. 그 당현수막은 네. 시도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중앙당 아니고. 중앙당 아니고. 그래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제 뭐 문구라든가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내려주면 그거를 제작하는 것은 서울시당, 대구시당, 제주도당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아, 디자인을 내려주면 그 지역위원장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프린트 할 거는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요. 고칠 건 또 고치고. 그렇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내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원내일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요. 김부겸 있네 참. 열심히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 보기는 하겠지. 그래도.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구에서는 못 붙여.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런 서울시당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는 것은 지역구에서 이제 걸지. 아니 대구 포기하면 안 됩니다. TK 지역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난 대선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엔 지난보다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그 댓글 쓰신 분, 그 지역 동네 이름 주시면은 제가 챙겨서 지역위원장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동네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풍무양고기입니다. 풍무양고기는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본점이 있고요. 이번에 일산에 새롭게 일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새롭게 분점을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죠. 본점에 제가 자주 갑니다. 단골집이고 우리 사장님께서 EJ 광팬이어가지고 매번 오라고 하여튼 문자도 보내주셔서 양갈비가 아주 맛있어. 양꼬치 찡따오. 그래서 뭐 이제 분점 생겼으니까 홍보도 하고 또 EJ 정치알바 청정구역까지 우리가 거기 한번 가지 뭐. 예, 우리 도와준다고 또 광고 또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제 한번 가도록 어디 정발산역? 네, 정발산역. 손혜원 의원님 있잖아요. 일정 없을 때 하루 잡아서 가자고. 양고기 안 먹어. 그래? 아니 이런. 아니 이 집 양고기 맛있어. 그래요?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몽골에서 먹은 건 맛있는 게 있었는데. 아니 이 집 양고기 맛있어. 저도 내가 양띠인데. 양고기를 진짜 못 먹고 안 먹고 했어요. 저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 홍대 서귀호텔 뒤에 가면 그 양고기 집이 있어. 누가
가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요. 한번 가요, 그럼. 예, 여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꼬치 말고 양갈비라고 이따만한 거 있거든. 그게 맛있더라고요. 예약 전화 031-902-9292, 031-902-9292. 일산 라페스타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페스타. 예. 한번 가본 것 같아, 내가. 예,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 방송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가 아니지. 정치, 내가 하는 게 말이야. 헷갈려. 자, 정치 알바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10회 2부에서 저희가 미르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의 띠가 용띠여서 뭐 이름을 미르 재단으로 했니, 뭐 안종범 수석이 여기 관련돼 있니, 이런 얘기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게이트가 돼서 터졌습니다. 지금 뭐 한겨레 앞장서서 나서 쓰고 있고 경향신문 이렇게 진보신문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최초 보도하고 TV조선에서 막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에 하나도 안 썼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아, 진짜요? 한 줄도 없어. 한 줄도. 어떻게 그렇게 쭈그러져? 나 정말. 이거요. 예. 한겨레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추적해서 터뜨린 거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겨레가 많이 준비했네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게 정말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지금 보면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일단은 각 재벌로부터 한 800억 넘게 870억 가까이 거둬들였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운영비가 600억이래. 그러니까요. 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여기 관여하는 인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완전 이상한 재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전두환 대통령 50 시절에 이례재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례재단 같은 경우는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은밀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성격은 같을지 모르겠으나 진행된 양상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놀랍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게 재단 허가 설립 신청을 내고 받는 게 이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심사라는 게 있고 뭐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고 두 재단에 그럴 거면 왜 두 재단을 했지? 한 재단을 하지? 기업들이 돈을 낸 거잖아요. 근데 19개가 똑같습니다. 아, 돈 낸 주체가 19개가 그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 얼마 주고 여기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한 거야, 네. 지금. 뭐 삼성부터 아니야, 이게 시작해서. 시차가 있어요. 하나는 네. 작년 10월이고, 네. 그다음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지금 우리 교문위가 모두가 지금 미래에 달려붙었어요. 아, 벼르고 있군요. 벼르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한 명도 안 받아줬잖아요. 아, 그래요? 왜? 아, 이렇게 한 명도. 의혹이 막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렸는지, 완전히 너무나 완강하게, 지금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뭘 읽대? 뭐 읽었어. 그거야 이제 나도 벼랑아 읽으라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이 손혜원 의원 전문 분야 아니에요? 문화 쪽? 너무 전문이라서 죽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이제 이 바닥이 좀 제가 또 이제 쭉 이렇게 실핏줄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걸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교문위에서 교문위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겨레 신문밖에 없어요. TV조선하고 모든 소스가.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국감이 되나? 증인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안 나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다 이제 여당 책임이다라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국감에 하려고 한 그 아이템들이 쭉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끼워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때요? 위험한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험한 걸 쏙 해야지. 위험한 걸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금 증인 채택 문제는요, 이렇게 100대 0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안 돼. 한 명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완전 처음이래. 지난번 했잖아요. 야당 단독 처리. 그래서 지금 유성희 위원장이 그거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건데 그 단독 처리한다고 나오나 걔들이? 그리고요 국회에서 동행 명령장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유성희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네. 이제 또 난리가 나게 파행이 되고 또 막 닥치세요 나오고 또 뭐 좋아. 사퇴하세요 나 그게 좋아?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더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순간 많은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있구나. 있구나. 그렇죠. 백거의 가치가. 아까 정 의원 말씀대로 이 두 재단이 쌍둥이 재단 같은. 네, 샴쌍둥이. 일단 정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타까지 똑같아. 오타까지.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야 정관이. 다른 재단이.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이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재단이니까. 근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누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 두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 오영훈 교문위원이죠. 오영훈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깎은 거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미르 재단의 이사 중에 60%를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업계 최고인 사람들이었어요. 한복 쪽에 최고고, 한국 음악 쪽에 최고고, 한옥에 또 최고고, 공예 쪽에 최고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잘 골라서 그렇게 이사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TV조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벼 하면서 다 나와버렸어요. 네, 다 그만뒀다고. 다 그만뒀어요. 지금 지금 이 사람들 하나씩 다 만났거든요, 제가. 초대 이사장도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인터뷰를 얘기를 했어. 하더라고. 전통 문화를 살린다니까 우리가 좋은 거지 가서 뭐. 해야지. 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결단을 잘 못 내리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이랑 뭐 상임이사 중에 이제 자꾸 의원들이 부딪히고 이러는 걸 보면서 결정도 못 내리고 한다고 이제 한 명씩 튕겨져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이래재단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부나 국회나 이런 데들 번거롭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발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단 같은 걸 누가 만들어주면 이 일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누군가가 보필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예 그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예. 한국 문화를 위해서 나서게 하지 해서 그럼 중간에 또 누가 나서서 기업들한테 돈을 거들어 다녔지. 그랬더니 또 몰며 걷자먹게 돈을 다 내놨겠지. 그러고는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한국 음식을 이 외국 이제 여기 유명한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음식 학교하고 요리 학교랑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MOU를 맺었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이사님이 한 거예요. 이사장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푸른 꿈을 갖고 있었대요, 다들. 그런데 이것이 듣고 보니까 TV조선을 보고 알았대요. 보니까 이것이 다른 뜻이 있는 거구나 느끼면서 우리가 이용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한 명씩 나갔는데 저는 이걸 뭐 자기가 퇴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쉽게 본인이 생각한 바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만들어 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맞다면 그런 방식이 독재자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두 재단에 굉장히 애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까지 당장 뭘 데리고 하려면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당연하죠.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재벌한테 삥 뜯어서 하겠다. 이 자체가 오공식 발상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뭐 누군가가 이걸 주관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 쌍둥이 재단을 주물럭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겨레나 이쪽 뭐 경향신문 쪽에서는 그 사람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그렇죠. 의혹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 게이트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박관청 경정 당시에 조사받을 때 검찰에 나가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가 3위다. 이런 말도 해가지고 이게 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순실 게이트. 손혜원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시죠. 토스. 네. 저는 여기서 뭐 최순실 씨 잘 아세요? 혹시? 모르지 내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근데 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누구랑?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청와대 살았고 외롭게 그렇게 큰 데다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뭐 이것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 모르죠, 우리는. 실제로 누가 어떻게 됐는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정황으로는 이제 그 최순실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좀 더 두고 봐야죠. 국감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예. 또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름 등장하는 사람이 최순실 말고 그 차은택 전 감독, 네, CF 감독. CF 감독 이분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이분도 역시 실세 중에 한 명이다. 지금 오늘 언론에서는 차은택 예. 감독이 박 대통령이 심야에 독대 보고를 할 정도다. 그 TV조선 노컷뉴스 이런 데서 노컷뉴스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죠? 네. 그거는 본인이 떠들고 다녔대 그렇게. 심야에 독대 보고라는 것은 진짜 핵심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죠. 못하죠. 대통령이 청와대 마음대로. 주무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TV 볼 수도 있고, 드라마 좋아하신다니까.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차은택 감독은 좀 아시잖아요? 소장님께서? 몰라요. 그 저도 사람도 몰라요? 저를 알고 저도 그 사람을 아, 알지만 만나고 이런 적은 없군요. 얼굴을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번에 이제 이 하도 시끄러워서 이제 주변에 이제 쭉 한번 안테나를 한번 뻗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CF 감독으로 90년대 말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네네. 뭐 그냥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랬고 근데 이제 굉장히 멋쟁이고 잘생기고 그리고 뭐 풍류도 알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MB 때도 이제 뭐 반포 어디 강가에 무슨 프로젝트를 했대요.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잘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인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그 최준실의 오르팔 같은 역할을 그래요?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맥을 보면은 그것이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이제 자기가 또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김종덕 문화부 장관을 그 차은택 감독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사제지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 체육 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문화부에 아주 최장수 차관이 한 명 있죠. 김종 차관이라고. 네네네. 뭐, 체육 쪽에. 예, 그분이 다 한다고 오히려. 근데 예. 김종 차관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3년째 지금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덕 장관은 제 학교 후배지만은 착하고 굉장히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장관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놀랬죠. 저 사람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 차 감독이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관련된 거죠. 이분이 CF 감독이다 보니까, 그리고 김종덕 장관도 이제 그 영상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미르재단의 이사장을 했던 김형수가, 그 교수가 연대 교수인데, 저도 그분도 또 잘 아는 분인데, 그분도 영상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하고, 또 지금 이 이제 그 이런 이게 뭐 여러 그 뭐 조직에 그 차은택 감독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임명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들 의심을 하는 게 그 미르재단에 그 이제 들어있는 사람 중에 그 이사장하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차 감독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들은 전부 퇴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족수가 안 돼서 다음 이사를 정할 수가 없어서 한두 명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나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돈을 빼갈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뭐 600억 만들어 놓고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걸로 뭐 먹고 살고 한다는 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산성이 없는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0억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80%, 600억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쓰는데 자기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운영비라든가 뭐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쓰겠지.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이걸 뭐 법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재벌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법사항이 아닌가. 일단 우리가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내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것이 뭐 권력의 힘이 작용이 했으니까 냈겠죠. 옛날에 저 노안이 그랬을 때도 아니 정주영 회장 같은 청문회 가서 내라는데 어떻게 안 내냐.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아마 저촉되는 법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재단을 뭐 폐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죠. 조홍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가 우병우 사퇴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우병우가 이 두 재단의 비밀스러운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간에서 이런 썰도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청와대가 사실은 우병우 문제가 아니고 이 재단 문제를 추적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발끈했다. 이런 썰까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으면은 청와대가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고 꾹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요, 이 뉴스들을 다 보고 지금 기사들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 지금 국감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짜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이 재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 비영리 법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비를 쓴다 아닙니다. 돈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을 하겠다고 만든 재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단을 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일이 없잖아 지금. 아니죠. 이 일들을 지금 해요. 지금 이 프랑스하고도 하고 몇 가지를 일을 했는데 좋은 뜻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일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꾸 그 재단의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저도 재단을 하고 있지만은 비영리 재단에서 돈을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일을 좀 자기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중간에 주부전 신복들이 확 나서서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그 지금 예산을 쓰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국회도 아주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 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위해서 뭔가 좀 도우라고 막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누가 딱 총대를 메고 나선 거예요.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랄까 지금 권력의 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상식이거든요. 국내 삼성부터 시작해서 19개 굴지에 재벌 기업에서 몇 억씩 돈을 냈다. 그거는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위법한 거고.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누가 그거를 권력의 힘이 아니라면 누가 내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했을 리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자진해서 낸 것 같이 하고 일체 지금 이번에 이 증인 신청도 이 재벌 회장이고 누구고 지금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냥 생돈을 그냥 뭐 자진해서 냈겠습니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그 기업에서 삥을 뜯어갖고 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돈을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에 거기에 있는 그 권력의 이게 누구냐,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영리 재단이고 이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투명해요. 뭐 어떻게 투명해? 지금 똑같은 쌍둥이 재단 만들어 놓고 나는 다 받았어. 그 투명한 게 나간 게 뻔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재단은 투명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루 만에 문화부에서 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특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앞다퉈서 돈을 냈다는 것, 이것도 정말 너무나 부러운 거죠. 우리 재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지만 누가 큰 힘이 거스릴 수 없는 힘이 개입이 돼서 그 돈을 모아놓고 아까 저는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사조직 같은 이런 재단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생각이지. 그거는 맞는 것 아무리 같아요. 목적이 그게 문제인 아름답다 거예요. 할지라도 맞아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면은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썼고 노회찬 의원도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탄핵감이라고. 노회찬 의원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사유다. 탄핵감이다. 근데 우리 역사에 탄핵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란 말을 특히 야권에서 거의 안 꺼내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탄핵이란 말을 꺼내주면 너무 벌써 나왔어야 되는 단어 같은데. 이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쉽게 이렇게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잊으려고 아니 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돈 문제고 이게 너무나 이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딱 알아듣기 쉬운 거거든. 아니 재벌들이 몇십억씩 몇 억씩 돈 냈어? 아 그럼 뭐 이거 권력 핵심 실세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 그냥 짐작으로 다 아는 거 이건.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에서는 덮고 가고 싶겠지만 절대로 덮여질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요, 돈을 낸 사람이 우리가 그 강제적인 그런 압박에 의해서 이 돈을 냈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겠죠. 기업들이 우리가 이걸 내고 싶어서 낸 거 아니야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올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국감 증인이 안 되면 내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안 나오고 또 국회에서 동행명령 내리고 해도 안 나오고 할까요? 나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최악의 경우로 가면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몇 배로 증폭돼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중에 수습하고 싶어도 수습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빠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게. 국정감사 이후에는 뭐 청문회 이런 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노력하고 시도를 하겠지. 근데 안 되면 안 될수록 청와대한테 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요, 여기 나온 그 기업 중에 한 명만 양심 선언을 하면 이건 시작이면 끝이에요. 그것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 바로 그래서 청문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의원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교문이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 의원 전체 120명이 다 나서서 한 명을 잡아내면 돼요. 이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딱 회장이고 누구고 딱 노출해서 누가 내고 싶어서 냈겠냐. 누가 와서 우리한테 내래더라. 할 수 없이 냈다. 이것만 하나 있으면 정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A라는 그룹에서 회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B, C, D가 우리는 아니야. 우린 자발적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댈 때는 딱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입니다. 익명으로 뭐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내고 싶어 냈겠냐고. 근데 그 익명은 익명이 있으면 말고.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그 네네.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풀리느냐. 이거는 양심 고백이 있든 없든 박근혜 정권 이후 최대 위기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시작됨과 동시에 진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정감사 언제부터죠? 다음 주. 다음 주 국정감사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뭐 이 건은 우리가 확실한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예. 이 작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나 갔다 와? 사식은 넣어줄게. 사식. 됐어, 나 가기 싫어.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진 날 때 어디 계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아, 그럼 못 느끼겠네요. 못 느꼈어요. 그렇죠. 헬스클럽에서 뛰고 있었어요. 서울에 계셨죠? 아, 못 느껴. 저도 그때 녹음하고 있어서 못 느꼈는데, 뭐 저희 그때 와이프는 대전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전화 왔더라고. 대전에도 굉장히 흔들렸다고. 흔들렸대요. 맞아요. 네. 서울에서도 흔들렸다 그래.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분들은 감이 아니 왔다고. 서구 동네 친구는 뭐 그죠? 움직이는 걸 예. 느꼈다 그러더라고. 자, 정말 불안과 공포였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TK 지역, PK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였을 겁니다. 지진이라는 거. 그 처음 느끼는 공포였는데 저는 색다르게 처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야, TV조선인지 채널인지는 구분이 안 가는데, 야, 과학적인 보도를 하더라고. 이게 양산층. 이게 네. 요동친 거다. 네. 그러면서 양산층이 형성되고 뭐 쭉 한 거를, 보도를 하더라고.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아니, 그거를. 혼자만 몰랐던 거야. 아니, 종편에서 그거 한 거 알았어요? 아니 그 양산층이라는 거 그 층이 지진대가 있잖아요. 네. 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네. 우리 다 아는데 왜? 아니, 근데 그거를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 종편에서 보도를 하더라니까. 종편도 뉴스인데 그럼. 아, 그런가? 근데 문제는 지금 종편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상파 하는 걸 못 아니, 봤거든. 지진 났을 그 당일에 방송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국가재난방송 주관사가 KBS예요. 하지 않았어요. 드라마 했어. 계속 드라마했어. 그러니까 저번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NHK는 30초 만에 속보 때렸어요. 제가 그 순간에 네. 7시 30분경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7시 30분. 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스마트폰으로 JTBC 뭐 뉴스가 중요한 뉴스를 내보려고 JTBC 생방송을 처음 봤어요. 뉴스룸을. 봤는데 이걸 JTBC에서 어떻게 보도할까 했는데 그 손석희 앵커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뭐 취재된 게 없으니까 오프닝을 하고 나오는 데를 속속들이 속보를 전해드리겠다 하는데 뉴스 중간에 막 끼어들어오는 네. 거야. JTBC는. JTBC만 방송했고 네. 나머지 방송은 굉장히 딜레이 돼서 해서 네. 이건 문제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진이구나 뭐 대피를 한다든가 정보를 얻으려 그러면 그 국가재난처
문자나 국민안전처 그 문자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방송. 그런데 세 개 다 먹통이야. 문자도 안 오고 홈페이지 다운됐고 방송도 안 되고. 총수적 난국이죠. KBS가요. 그 시청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알아요? KBS가 국가재난방송국이다. 그렇지. 그것을 굉장히 큰 명분을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양산단층. 네. 이게 벌써 4년 전에 전문가들이 이거 활성단층이다. 문제 있다. 네. 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폐기됐다. 은폐됐다. 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나라가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으면서 그것을 지금 반면교사인 걸 삼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고, 컨트롤 타워는 전혀 없다. 또 한 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주 지진 같은 게 또 한 번 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특히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다 이 경주 주위에 다 쭉 있잖아요. 경주, 울진, 영덕 이렇게. 나는 그 유적지들 때문에 나는 아주 미치겠어 진짜. 방구대도 그렇고 그것 좀 흔들리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건데 지금 물에 또 잠겼잖아요. 방구대가 이번에 홍수에. 그러니까 나 지금 돌아버리겠어. 그 지역에 속상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비 오고 해서 피해가 많았고 특히 문화재도 피해가 많았다 그러는데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이번에 어떤 이 지진 때문에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중간에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벌써 생겼잖아요. 무슨 첨성대 뭐 한다고 26억이가 문화재청에 벌써 또 예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뭐 할 줄 알고. 근데 그 첨성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9세기에 지어진 건데 천년을 버텼어. 그게 천년을 버틴 게 아니라 7세기에 이미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17세기인가 또 한 번 있었고. 그 지역이 그 양산 대가 판이 움직이는 대라는 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첨성대가. 그거는 정말 저기 세면도 안 붙이고 이게 쌓아 올린 거잖아요. 움직이면 더르륵 해야 되잖아 그냥. 근데 이게 첨성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밑에 반 정도까지를 흙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자갈이래나 흙이래나 그것이 흡수를 해서 땅이 움직여도 여기서 이거를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지. 이번 지진으로요 한반도가 동쪽으로 1.4cm 이동했대요. 그래요? 네. 오, 그건 또 처음 듣네. 네. 센치 쟀었대? 아니 내가 그거 본 거야 보도를. 나도 몰랐지. 근데 1.4cm 동쪽으로 이동했고 또 위쪽으로도 1cm인가 뭐 이동했대요 지금 한반도가. 결국은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절대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다. 증명됐고 그 이후에 계속 여진 또 중간에 4.5에 또 중진이 일어났으니까 소문은 또 이번 토요일 날 또 크게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 그래요. 작가님은 일본에 살았었잖아. 네. 지진 얘기 좀 해봐. 일본 지진. 저는 지진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제일 세게 겪은 게 뭐예요? 며칠?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진도가 어땠어? 모르겠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충격이었어요. 화장실에 똥 싸다가. 이게 전체가 막 난리 났다니까. 근데 그게 땅이 움직이는 건 진짜 무섭더라. 나도 일본 가서 지진 한두 번 겪어봤는데. 보세요. 이번 지진으로 무서워. 한반도가 동쪽으로 1.4cm, 남쪽으로 1cm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이게 무서운 건데. 네. 야, 이거 엄청난 거네, 이거. 자, 걱정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입니다, 원전. 그러니까. 후쿠시마처럼 원전이 박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진짜. 지금, 다른 나라는 원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할 곳만 10군데가 넘어요. 2027년까지.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방문도 하고 그랬었죠. 원전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 무서운 거를 남겨주면 안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우리가 전기가 모자란 데를 쓰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편하자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큰일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생겼어요. 이걸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해 원전. 난 대선에서 정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나는 이 공약이라고 생각해. 또 많은 분들은 국민안전처의 무능함 많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재난 일어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 많은 매뉴얼을 다 MB가 폐기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1000개가 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래요. 그 당연히 지진도 있었는데. 그렇죠. 다 폐기한 거죠. 다 없애버렸다고. 네, 네. 그게 그냥 단순히 전임 정권 지우기의 차원이었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것은 뭐든지 다 싫다. 싫다 이거예요? 네. 우리 거꾸로 뭐든지 가겠다. 싫다. 아니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안 그래. 그 아니, 정도- 2004년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지금 와서 12년 만에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저렇게 공모했다고 뻥치면서 저렇게 갖고 뻥치면서. 오는 책이 다 남아있는데, 아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 정권 바뀌면 다시 한번 살려야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돼. 정권 교체 네. 반드시.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가지고 손혜원의 초선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고차 사실 분들 고현우 중고차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혜원의 초선일기 2주 만에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국정감사 준비를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정감사 딱 준비하더라고. 네. 그 의원님한테 좀 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감에 대한 얘기예요. 국감 중요하니까. 그래? 그 2부에 키워드로 준비했는데. 아, 그 질문한 것만 그러니까 답해요. 제가 질문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그거 전에 국감이 국회의원한테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우리가요, 아이들, 이제 학생들,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농사의 결산 아닙니까? 수학이고. 네, 네. 1년, 국회의원 4년 하는데요. 국정감사 4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특히, 개원 이후에 최초로 하는 국정감사에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과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선장 비슷하죠. 그리고, 이따 키워드 얘기할 건데 그냥 지금 다 얘기할게요. 국정감사, 특히 첫 해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당하는 거지.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 없다. 이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그 체크해요. 아,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 안 하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좀 센 거 해도 돼요? 국정감사요. 원래 센 거 위주로 톱순위를 정하세요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런 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관련되는 이런 센 거를 그냥 확 터트려도 돼? 상관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저한테 굉장히 덤태기가 써줄 거라 그러던데? 아유, 그런 거 무서우면 못하지,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장, 예, 예. 그리고 정론관까지 봐주더라고. 다른 판례가. 방법으로 뒤통수를 친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야지. 뒤에. 당할 게 없어야지. 지난번에 봐, 그 이부자리 표절했다고 그거 십몇 년 전에 일을 갖고. 그런 거또 그런 있어요? 식으로. 없어. 아니, 사람은 털면. 네. 나하고 관계없는 것도 누가 뭐 돈 얼마 받았다. 그냥 해놓고서 한 1, 2년 그렇지. 끌다가 나중에 무죄하더라도 그 상처는 어떡하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들은 약간 겁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정도로 무작위적으로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할 말 다 했잖아요. 난 진짜 남김없이 할 말 다 했거든. 근데 제 주변도 털었으면 털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거 가지고 걸린 게 없잖아. 해주세요. 뭐 한 게 뭐 있어. 터트린 게 센 거. 아, 나는 초선 때부터 뭐 예를 들어 생각나는 거 하나 해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는 그런 센 거를 하라고 한 거 만들어 놓은 그 제도예요. 지금 보니까 소녀님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네, 이거. 하나가 아니야. 만짝만짝거리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야. 아니, 너무 센 거여서? 아니 그게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안 하려고 다른 것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르재단의 저 이사들 중에서 70%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10% 올라갔네. 아까 60%였어. 70이야 생각해보니까. 70. 아, 70이야. 다시 계산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일을 했던 바닥이 광고 홍보계인데.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괜찮아요? 이제 요건 참고를 하는데 그냥 내가 폭로만 하겠다. 그리고 뒷수습은 관계 없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들이대고 성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안행위 하면서 국민안전처 소방 있잖아요. 소방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어. 비리를.
그러니까 막 뻥튀기해서 막 2배로 비싼 발주하고 뭐 땡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적발했다 금방 터뜨리면 내가 되치기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추적을 하는 거야. 쭉 해서 그런 뭐 지상파 방송국과 하나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터뜨렸어. 완승을 했지. 꼼짝을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몇 사람은 수사받고. 근데 그런 경우가 그래서 기승전결이 딱 떨어져 맞아야 돼. 근데 기승까지만 터뜨리고 전결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의혹 제기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폭로쟁이가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다 안 세다를 떠나서 아무리 센 거더라도 내가 기승전결해서 내가 완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죠. 저는 이제 사실은 할 게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증인 채택을 안 해주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다가는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증인을 지금 미르재단 관련돼서 쭉 했는데 한 명도 안 해줬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추석 지나면서 아마 주말 지나면서 오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카드를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내 주장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다. 이거는 통용이 안 됩니다. 자료 없는 건 안 해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도 녹음이 돼 있거나 아유, 자료 있는 거 데이터 뭐가 있는 있거나 것만 하지. 이런 증거를 가지고. 그럼. 네. 그러면 센 걸 하세요. 센 거라기보다도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궁금하네. 이런 거지. 지금 이제 한겨레와 TV조선 기사가 모두예요. 딴 게 없죠. 예. 없어요. 다 그거예요. 그건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이제 교문이 계신 분들한테 이제 힌트만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증인을 이렇게 딱 철벽같이 막는 걸 보면서 지금 오늘 내일 이틀 생각 좀 해보고 방향을 좀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감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대로 뭐 누구를 구속시키고 뭐 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팩트가 없는 건 하지 않겠지만 그 증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기껏 장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대정부 질문이나 국감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직접 대상자가 안 나와. 그러면 장관을 상대로 내지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러이러한 썰이 있다. 알고 있느냐. 약간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그렇지, 거지. 그거 하려고 그러는 네. 거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 저는 무슨 세다기보다도 그냥 제 분야니까 제가 예, 좀 더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네네. 예, 어쨌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국감을 통해서 상임위 통해서도 항상 제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지 예. 뭐 발표 뭐 이렇게 뭐 터트리고 뭐 주목받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으로 2주 만에 찾아온 정치 알아야 바꾼다 21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2번째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정청래 키워드 분석만 하면 되지 뭐. 뭐 그러죠. 자, 뭐 할 말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됐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째 방송 마치고 내일 22번째 방송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한 주를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는데 2주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되네요. 저는 이동형이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정알바 진행하실 두 분 진행자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제밥인 정청래입니다. 예, 왜? 제 사회는 관심이 없어요. 제밥. 책팔이. 네. 책이 나왔어요. 이제 나옵니까 드디어? 지금 오늘 녹음하는 이 순간 네. 폭풍 예약. 예약 판매 예약 판매 중. 예. 28일 날 출간 일주일 후에. 근데 이 책 표지를요.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어요? 책 표지를. 출판사에서 만들었답니다. 출판사에서 만들고 손혜원 의원의 신의 손을 거친 작품입니다. 우리 영상도 아닌데 뭐 이런 거 들고 왔어. 영상 방송 아니야 우리. 거기 위에 문구만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책 표지 위에 국회의원 고르는 법, 국회의원 부리는 법, 국회의원 되는 법 이거 있잖아요.
이걸 손혜원 의원이 뽑아 올렸어요, 위로. 근데 처음에는 국민께 쓸모 있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역시 선수는 선수야. 탁 보고 짧은 시간에 탁 해가지고 이걸 그리고 국회의원 뚜껑이 없었어요. 이거 국회의사당 뚜껑. 이걸 탁 만들어 놓은 도움을 올렸지 제가. 네. 그래서 어쨌든 9월 28일 날 이제 출간 예정이는데 지금 사전 예약 하고 받고 있고요. 예약 판매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예약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정청래 저자의 친필 사인본을 지금 한 출판사에서 3,000번 정도 그 예약 사인하라고 그랬는데 500건밖에 못했다면서요? 지금 300건. 300건? 300건 했는데 언제 책이 안 하려고 그래? 나왔는데 사인은 어디다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걸 3,000장을 사인을 하래요. 직접. 복사인 제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제본에 할 때 끼워 넣어서 하겠는데 책 쓴 거보다 사인 이거 하는 게 더 더 힘들지. 미치겠네. 이거. 그래 하여튼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지금 뭐 어디 예스24나 인터파크나 들어가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정청래 치면 나오겠네요. 그거 검색창 가서 치면 돼요. 아직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아직 안 나와요. 네. 구매만 했다 이렇게 인증샷 날리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 찍어가지고 반드시 댓글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만세.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추석 연휴는 고향 갔다 왔나요? 고향을 갔는데 갈 때는 추석 전날 1시에 출발했어요. 그때 4시간 걸리더라고. 쌩쌩 달리고 왔는데 올 때는 연휴가 기니까 예. 별로 안 걸리겠지 했는데 야 7시간 꼬박 운전했어. 아니 금산에 그러면 누가 계세요? 친척분들이? 저희 작은아버님이 살고 아직 계시고 계시고, 예.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거기 계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유언 비슷한 게 뭐였냐면 난 네 아버지하고 절대 합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실 먼저 돌아가셨어요. 10개월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0개월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합장을 안 하고 옆에 이렇게 따로, 써드렸어. 따로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탁 이렇게 6년 동안 저 때문에 중풍을 앓고 계셨잖아요. 근데 야 막내야 나는 네 아버지하고 절대로 합장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새들도 날라오고 벌들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도록 내 그 산소 묘 옆에는 연산홍을 심어놔. 그래서 연산홍을 심어드렸어요. 잘 심었어요? 예. 요즘 뭐 장묘 문화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고 그렇죠. 예. 자 손혜원 의원님은 고향이 서울 아니에요? 저는 서울인데 네. 이제 시댁. 시댁이 우리 시댁이 지금 이제 홍성. 홍성이에요. 홍성에는 이제 어른들은 안 계시고 네. 서산에 좀 사시고 대전 사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큰 집이 사당동에 있어요. 큰 집 가서 차례 지내죠. 예. 예. 자 영화 밀정 뭐 추석 때 번개한댔잖아요. 네, 했어요? 어떻게 번개했어요. 했어요? 많은 분 오셨습니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명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시간 안 돼서 마감을 했어. 근데 계속 줄줄이 더 막 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더 알아봤더니 10석을 더 해도 된다고 극장에서. 그래서 30명이 번개했는데 단체 관람이네. 네, 좋았는데 되게 웃긴 경우가 있었어요. 유관순 누나 복장을 하고 아, 진짜로? 온 사람이 있었어. 최윤정 씨. 그 단체 30명 중에? 네. 그랬고,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야, 페이스북에 영화 봅시다 이렇게 올렸는데 금방 이렇게 정원이 마감돼. 그래 봤는데, 혼자 본 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서가 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도 이제 그 화제로 막 얘기도 하고, 누가 연기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뒤풀이도 했어요, 뒤풀이도. 뒤풀이도 했는데, 진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온 거잖아. 네. 근데 금방 친해지고,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지고, 어때요? 근데 EJ 김시현 특집 듣고 영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 EJ 그 김시현 특집 있잖아. 대부분 다 듣고 와가지고, 다들 박사가 돼서 왔더라고. 박사가 돼서 할 필요가 없었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작가한테 고마움을 느꼈어. 야, 역시 이 작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김시현을 이렇게 속속들이 책이 없잖아, 별로. 없죠. 예. 근데 이 작가한테 전화했잖아. 예. 아니, 그런 야사, 비사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님, 이 작가가요. 국회 도서관을 간대요. 그 방송을 하려고. 근데 4년째요,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언제 가요? 매주 가요, 매주. 4년 동안.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내는 거죠. 하루.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을 건데. 내가 그래 요새 국회에서 그래? 공부하면서 내가 서울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옥시 피해자 특조위가 영국 갔잖아요. 네. 우원식 의원. 레킷 베키저 CEO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미흡한 책임 인정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하면 사과 받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좀 책임져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우원식 의원 잘했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네. 박수. 한 번만 좋아요. 치라니까 여러 번 치고 그래. 그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많은 가정의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한 것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제 그렇게 야, 옥시가 사과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좀 SK라든가 해줘야죠.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아우,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 되려면은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지. 당연하죠. 예, 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배상이라는 게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보상하고 다른 거든. 그래서 배상을 해야지 배상. 그래요.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도 추석 연휴 때 우리 세월호 광장 방문하셨나요? 저는 광화문에서? 사실 이 연휴나 이렇게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꼭 하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여고 동창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때는 좀 외롭잖아요. 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나도 뭐 특별히 뭐 다른 일 만들 것도 없고 손혜원 의원님은 같이 오래 살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바깥분이 아니야. 너무 건강해.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맛있는 데 가서 우리 밥을 먹고 와인 마시고 그랬어요. 매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명절날은 내가 세월호 가족들을 뵈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큰 집에서 차례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갔죠. 가서 같이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의외로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부인이 세월호에 또 열혈 남영신 여사. 아, 잘하세요? 네. 그분이, 인천시장 사모님 할 때도 그냥 진짜 무슨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옷도 수사하게 입고 다니고, 시위 현장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에서 이제 탈락하시고 나서 저는 사실 송영길 의원님한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표를 많이 얻겠다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에서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선거운동 하실 때부터 진짜 많이 감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을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너보고 뭐랬는지 알아? 손 의원이 날 뽑아줬으면 내가 당대표가 됐어. 한 표 차이였대, 진짜. 아, 그래. 컷오프가? 컷오프가. 이거 말해도 돼, 이제? 몰라, 나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기를 찍었으면 자기가 됐대. 근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송영길 의원은 컷오프 됨으로써 내 휘하, 개봉이 됐어. 컷오프 동지회. 내가 회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도 이제 복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찬 총리는 명예 고문을 모시려고. 컷오프 동지회. 그래서 내가 회장이야. 근데 누가 회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내 셀프 임명했어. 그래서 오늘도 세월호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 또 했습니다. 근데 어제 혹시 박주민 의원 대정부 질의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얘긴 들으셨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아우, 감동이었어.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 박주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그게 아주 너무 다행스럽고 그리고 오늘도 같이 하는데 이제 세월호 우리 특조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세월호 특위가 이제 보강이 됐어요. 표창원 의원이 들어오고 송영길 의원이 자원에서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밀었대요. 같이 들어오셨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는 이제는 특조위를 우리가 지금 되살릴 수 없다면 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심이 국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할 겁니다. 기간 연장은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이것을 농해수위에서 이제 열심히 계속할 거고 이계호 의원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전해철 최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뭐니 박주민이요. 박주민 의원이요.
우리 정치알바에서 진짜가 나타났던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더벤져스 늦게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첫 무대 출연이 인천에서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천 가서 봤을 때야. 잘하더라고. 첫 무대인데, 예, 박주민 의원이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를 통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사각지대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덩어리로 중요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건데 국회가 관여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법을 만들겠다. 근데 저도 국회의원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법이었거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때 그때 홍보위원장께서도 인정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가면 법을 잘 만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 예, 예.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사용법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근데 다 19대 의원 이전 의원을 다 평가를 해놨어요. 좋은 국회의원은 누구고 이건 실명을 다 공개했어요 제가. 뭐 김광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나쁜 국회의원 유형 이것도 나오는데 20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쓸 수밖에 없어서 박주민을. 왜 나는 안 썼어 근데? 인간아?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나는 뒤에다가 그 글까지 썼는데. 글 흐름상 갑자기 생뚱맞게 끼어들 수는 없잖아. 근데 생뚱맞게라도 껴넣어야지. 박주민은 쓰다가 보니까 원래 박주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있었잖아요. 우리 더민주가 사실은 주요적으로 했는데 총선 전에 갑자기 뭐 정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 근데 박주민 의원이 후속법을 냈더라고. 그게 뭐냐면 편의점 이런 데에서 10,000원 이하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로도. 근데 소액 결제를 했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내지 않는 걸로 하는 법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밝혀줄 수밖에 없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손님들이 속속 테이블로 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안가 직원들이 다 쉬는 관계로 없어요. 없는데 정선혜 의원이 모르고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우라게 얼른 지웠잖아. 지금 오신 분들은요, 냉장고에 알아서 끓여 드시고 나가면서 알아서 돈통에 돈 넣고 가세요, 그냥. 예. 마음대로 꺼내고 마음대로 돈 넣고 가, 그냥.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자, 댓글 하나 소개할까요? 2주 만입니다만은. 방우리님께서 울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더민주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항상 현수막을 볼 때마다 든든한 손 의원님이 떠오르고 이렇게 남겼더니 거기 밑에 산넘어님께서 대구는 현수막이 없어요. 대구는 포기했나요? 운전하면서도 못 봤어요. 이렇게. 그 당현수막은 네. 시도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중앙당 아니고. 중앙당 아니고. 그래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제 뭐 문구라든가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내려주면 그거를 제작하는 것은 서울시당, 대구시당, 제주도당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아, 디자인을 내려주면 그 지역위원장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프린트 할 거는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요. 고칠 건 또 고치고. 그렇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내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원내일 거 아니에요. 김부겸. 열심히 안 해요. 김부겸 있네, 참.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 보기는 하겠지, 그래도.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구에서는 못 붙여.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그건 서울시당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는 것은 지역구에서 이제 걸지. 아니, 대구 포기하면 안 됩니다. TK 지역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난 대선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엔 지난보다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그 댓글 쓰신 분, 그 지역 동네 이름 주시면은 제가 챙겨서 지역위원장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동네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풍무양고기입니다. 풍무양고기는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본점이 있고요. 이번에 일산에 새롭게 일산 정발상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새롭게 분점을 냈다. 의원님은 어때요? 혹시 내가 죽으면 생각한 거 있어요? 뭐 화장을 한다든가 뭐 묻어달라든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위에 이제 할머니 네네.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이 아예 그 네. 묘자리로 저희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꼬레비에 내 묘를 쓰겠지. 그래. 우리는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인성 같이 생겼었어. 진짜 잘생겼었거든. 근데 바람도 많이 피고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외동딸인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은 엄마가 다 대고. 근데 마지막에 여자랑 만나는 바람 피는 비용을 엄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엄마 돈으로 사업하고 맨날 날리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외동딸인 오랜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좀 앓으셨어. 엄마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네 아버지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임종을 어머니 혼자 한 거야. 갔더니 우리 어머니 막 울어.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도 또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래. 네. 그래서 울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뭐 죽는 사람이 약속해달라는데 어떡하니 손가락을 끼고 약속을 했지. 그래서 잘했어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를 속으로는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하여튼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엄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럼 아버지 다시 만날 거야 천국 가면 어떻게 내가 미쳤니? 내가 미쳤니? 그냥 딱 그때 선거사무소에 오셨던 그 어머니 있죠? 내가 미쳤냐고 그냥 마지막 가는 길에 부탁하니까 약속을 해줬지만 내가 미쳤냐고 길에서 보면은 천당 가서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엄마는. 예전- 손혜원 어머니가요, 선거사무소에 오셨을 때 한 번 내가 딱 뵀거든? 뵀는데, 딱 이런 단어가 생각난다고. 단아하다. 이렇게 단아하게 똑똑해. 곱게 늙으셨더라고, 보니까. 90인데 똑똑하고 예전 어머님들은 아버지도 때 많이 고생하셨어 다들. 왜 이렇게 다 속을 썩였는지 이 몰라. 작가님 아버님도 그랬어요. 많이 그랬죠. 아이씨. 우리 아버지도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옛날 분인데. 근데 나는 늦게 태어났잖아. 어머니 45. 그래서 태어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네 아버지 진짜 내 속을 많이 썩였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16살 때 15살 먹은 꼬마 신랑한테 시집 왔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양가 부모끼리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이제 시집을 온 거야. 40리를 걸어서 왔대요. 시집을 올 때. 저희 어머니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아버지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렇잖아요. 대준산 하나를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잖아. 왔는데 탁 혼례를 한다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슬쩍 이렇게 봤대. 근데 괜찮더래? 너무 잘생긴 남자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녹았대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아버지가 잘생기고 멋있었대. 잘생긴 사람 다 인물값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막 집까지 따라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봤지 다. 근데 아버지한테 여자가 정말 많았는데 한 번도 그 수긍을 안 했대. 다 아니라고 다 잡아댔대. 평생을. 현명하시네요. 아버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평생을 돼요. 다 그러면 잡아댔대. 현장을 들켰어도 맨날 난 옷에 모르는 막 일이다. 미주 묻어갖고 오고 막 그냥 이러는데도 그냥 다 잡아대더래 아버지가 끝까지. 네, 손혜원님도 2주 만에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예. 아니 한 주를 안 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게시판 들어가봐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딱 썰렁하고. 그때 걸려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한 주를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는데 2주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되네요. 저는 이동형이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정알바 진행하실 두 분 진행자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제밥인 정청래입니다. 예, 왜? 제 사연은 관심이 없어요. 제밥. 책팔이. 네. 책이 나왔어요. 이제 나옵니까 드디어? 지금 오늘 녹음하는 이 순간 네. 폭풍 예약 예약 판매 예약 판매 중. 예. 28일 날 출간 일주일 뒤에. 근데 이 책 표지를요.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어요? 책 표지를. 출판사에서 만들었답니다. 출판사에서 만들고 손혜원 의원의 신의 손을 거친 작품입니다. 왜 우리 영상도 아닌데 뭐 이런 거 들고 왔어? 영상 방송 아니야 우리? 거기 위에 문구만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책 표지 위에 국회의원 고르는 법, 국회의원 부리는 법, 국회의원 되는 법 이거 있잖아요. 이걸 손혜원 의원이 뽑아 올렸어요 위로. 근데 처음에는 국민께 쓸모 있기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역시 선수는 선수야. 탁 보고 짧은 시간에 탁 해가지고 이걸 그리고 국회의원 뚜껑이 없었어요 이거 국회의사당 뚜껑 이걸 탁 만들어 놓은 도움을 거예요. 올렸지 제가. 네. 그래서 어쨌든 9월 28일 날 이제 출간 예정이는데 지금 사전 예약 하고 받고 있고요. 예약 판매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예약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정청래 저자의 친필 사인본을
지금 출판사에서 3,000번 정도 예약 사인하라고 그랬는데 500건밖에 못했다면서요. 지금 300건. 300건? 300건 했는데. 언제 책이 안 하려고 나왔는데 사인을 어디다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걸 3,000장을 사인을 하래요. 직접. 복사인 제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제본에 할 때 끼워 넣어서 하겠는데 책 쓴 거보다 사인 이거 하는 게 더 더 힘들지. 미치겠네. 이거. 그래 하여튼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지금 뭐 어디 예스24나 인터파크나 들어가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정청래 치면 나오겠네요. 그거 검색창 가서 치면 돼요. 아직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아직 안 나와요. 네. 구매만 했다 이렇게 인증샷 날리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 찍어가지고 반드시 댓글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만세.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추석 연휴는 고향 갔다 왔나요? 고향을 갔는데 갈 때는 추석 전날 1시에 출발했어요. 그때 4시간 걸리더라고. 쌩쌩 달리고 왔는데 올 때는 연휴가 기니까 예. 별로 안 걸리겠지 했는데 야 7시간 꼬박 운전했어. 아니 금산에 그러면 누가 계세요? 친척분들이? 저희 작은아버님이 살고 아직 계시고 계시고, 예.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거기 계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유언 비슷한 게 뭐였냐면 난 네 아버지하고 절대 합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실 먼저 돌아가셨어요. 10개월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0개월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합장을 안 하고 옆에 이렇게 따로, 써드렸어. 따로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탁 이렇게 6년 동안 저 때문에 중풍을 앓고 계셨잖아요. 근데 야 막내야 나는 네 아버지하고 절대로 합장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새들도 날라오고 벌들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도록 내 그 산소 묘 옆에는 연산홍을 심어놔. 그래서 연산홍을 심어드렸어요. 잘 심었어요? 예. 요즘 뭐 장묘 문화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의원님은 어때요? 혹시 내가 죽으면 생각한 거 있어요? 뭐 화장을 한다든가 뭐 묻어달라든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위에 이제 할머니 네네.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이 아예 그 네. 묘자리로 저희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꼬레비에 내 묘를 쓰겠지. 그래. 우리는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인성 같이 생겼었어. 진짜 잘생겼었거든. 근데 바람도 많이 피고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외동딸인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은 엄마가 다 대고. 근데 마지막에 여자랑 만나는 바람 피는 비용을 엄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엄마 돈으로 사업하고 맨날 날리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외동딸인가 오랜만에.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좀 아르셨어. 엄마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네 아버지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임종을 어머니 혼자 한 거야. 갔더니 우리 어머니 막 울어.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도 또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울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뭐 죽는 사람이 약속해달라는데 어떡하니 손가락을 끼고 약속을 했지. 그래서 잘했어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를 속으로는 좋아하잖아. 한 너무 번만 좋아요. 치라니까 여러 번 치고 그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많은 가정의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한 것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제 그렇게 야, 옥시가 사과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좀 SK라든가 해줘야죠.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아우,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 되려면은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지. 당연하죠. 예, 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배상이라는 게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보상하고 다른 거든. 그래서 배상을 해야지 배상. 그래요.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도 추석 연휴 때 우리 세월호 광장 방문하셨나요? 저는 광화문에서? 사실 이 연휴나 이렇게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꼭 하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여고 동창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때는 좀 외롭잖아요. 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나도 뭐 특별히 뭐 다른 일 만들 것도 없고. 손혜원 의원님은 같이 오래 살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바깥분이 아니야. 너무 건강해.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맛있는 데 가서 우리 밥을 먹고 와인 마시고 그랬어요. 매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명절날은 내가 세월호 가족들을 뵈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큰 집에서 차례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갔죠. 가서
같이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의외로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부인이 세월호에 또 열혈 남영신 여사. 아, 잘하세요? 네. 그분이, 인천시장 사모님 할 때도 그냥 진짜 무슨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옷도 수사하게 입고 다니고, 시위 현장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송영길 의원이 그 당대표에서 이제 그 탈락하시고 나서 저는 사실 송영길 의원님한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표를 많이 얻겠다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에서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그 선거운동 하실 때부터 진짜 많이 감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을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랬는지 알아? 손 의원이 날 뽑아줬으면 내가 당대표가 됐어. 한 표 차이였대, 진짜. 아, 그래, 컷오프가? 컷오프가. 이거 말해도 돼, 이제? 몰라, 나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기를 찍었으면 자기가 됐대. 근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송영길 의원은 컷오프 됨으로써 내 휘하, 개봉이 됐어. 컷오프 동지회. 내가 회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도 이제 복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찬 총리는 명예 고문을 모시려고. 컷오프 동지회. 그래서 내가 회장이야. 근데 누가 회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내 셀프 임명했어. 그래서 오늘도 세월호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 또 했습니다. 근데 어제 혹시 박주민 의원 그 대정부 질의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얘긴 들으셨어요? 네, 얘긴 들었어요. 아, 감동이었어.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 박주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그게 아주 너무 다행스럽고, 그리고 오늘도 같이 하는데 이제 세월호 우리 특조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세월호 특위가 이제 보강이 됐어요. 표창원 의원이 들어오고 송영길 의원이 장원에서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밀었대요. 그 같이 들어오셨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 세월호는 이제는 특조위를 우리가 지금 되살릴 수 없다면 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심이 국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들이 그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할 겁니다. 기간 연장은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이것을 농해수위에서 이제 열심히 계속할 거고 이계호 의원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전해철 최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뭐니 박주민님. 박주민 의원이요. 우리 정치알바에서 진짜가 나타났던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더벤져스 늦게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첫 무대 출연이 인천에서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천 가서 봤을 때야. 잘하더라고. 첫 무대인데, 예, 박주민 의원이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를 통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사각지대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덩어리로 중요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건데, 국회가 관여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법을 만들겠다. 근데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법이었거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때 그때 홍보위원장께서도 인정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가면 법을 잘 만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 예.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엄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럼 아버지 다시 만날 거야. 천국 가면 어떻게? 내가 미쳤니? 내가 미쳤니? 그냥 딱. 그때 선거사무실에 오셨던 그 어머니 있죠? 내가 미쳤냐고. 그냥 마지막 가는 길에 부탁하니까 약속은 해줬지만 내가 미쳤냐고. 길에서 보면은 천당 가서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엄마는. 손혜원 어머니가요. 선거사무실에 오셨을 때 한 번 내가 딱 뵀거든. 뵀는데 딱 이런 단어가 생각난다고. 단아하다. 네. 이렇게 단아하게 똑똑해. 곱게 늙으셨더라고 보니까. 90인데 똑똑하고. 예전 어머님들은 아버지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 다들. 왜 이렇게 다 속을 썩였는지 이 몰라. 작가님 아버님도 그랬어요. 많이 그랬죠. 아이씨. 우리 아버지도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옛날 분인데. 근데 나는 늦게 태어났잖아. 어머니 45. 그래서 태어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네 아버지 진짜 내 속을 많이 썩였다. 근데, 에휴. 우리 어머니가요,
16살 때 15살 먹은 꼬마 신랑한테 시집 왔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양가 부모끼리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이제 시집을 온 거야. 40리를 걸어서 왔대요. 시집을 올 때. 저희 어머니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아버지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렇잖아요. 대준산하를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잖아. 왔는데 다 혼례를 한다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슬쩍 이렇게 봤대. 근데 괜찮더래? 너무 잘생긴 남자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놓았대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아버지가 잘생기고 멋있었대. 잘생긴 사람 다 인물값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막 집까지 따라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봤지 다. 근데 아버지한테 여자가 정말 많았는데 한 번도 그 수긍을 안 했대. 다 아니라고 다 잡았댔대. 평생을. 현명하시네요.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평생을 돼요. 다 잡았댔대. 현장을 들켰어도 맨날 난 옷에 모르는 막 일이다. 루즈 묻어갖고 오고 막 그냥 이러는데도 그냥 다 잡았대더래 아버지가 끝까지. 네, 손혜원님도 2주 만에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예. 아니 한 주를 안 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게시판 들어가봐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딱 썰렁하고. 그때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손혜원 의원님은 고향이 서울 아니에요? 저는 서울인데 네. 이제 시댁. 시댁이 네. 우리 시댁이 지금 이제 홍성. 홍성이에요. 홍성에는 이제 어른들은 안 계시고 네. 서산에 좀 사시고 대전 사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네. 큰 집이 사당동에 있어요. 큰 집 가서 차례 서울 지내죠. 계시군요. 예. 예. 자, 영화 밀정 뭐 추석 때 번개한댔잖아요. 네, 했어요? 어떻게 번개했어요. 했어요? 많은 분 오셨습니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명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시간 안 돼서 마감을 했어. 근데 계속 줄줄이 더 막 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더 알아봤더니 10석을 더 해도 된다고 극장에서. 그래서 30명이 번개했는데 단체 관람이네. 네, 좋았는데 되게 웃긴 경우가 있었어요. 유관순 누나 복장을 하고 아, 진짜로? 온 사람이 있었어. 최윤정 씨. 그 단체 30명 중에? 네. 어. 그랬고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야, 페이스북에 영화 봅시다 이렇게 올렸는데 금방 이렇게 정원이 마감돼. 그게 봤는데 혼자 본 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서가 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도 이제 그 화제로 막 얘기도 하고 누가 연기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뒤풀이도 했어요. 뒤풀이도 했는데 진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온 거잖아. 네. 근데 금방 친해지고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지고 어때요? 근데 EJ 김시현 특집 듣고 영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네. 그 EJ 그 김시현 특집 있잖아. 대부분 다 듣고 와가지고 다들 박사가 돼서 왔더라고. 박사가 돼서 할 필요가 없었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작가한테 고마움을 느꼈어. 야, 역시 이 작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김시현을 이렇게 속속들이 책이 없잖아, 별로. 없죠. 예. 근데 이 작가한테 전화했잖아. 예. 아니, 그런 야사, 비사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알았냐.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님, 이 작가가요. 국회 도서관을 간대요. 그 방송을 하려고. 근데 4년째요,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어. 그래서 막 언제 가요? 매주 가요, 매주. 4년 동안.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내는 거죠. 하루. 그래서 어렸을 EJ 때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을 건데. 내가 그래 요새 국회에서 그래? 공부하면서 내가 서울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 지금 그 옥시 피해자 그 아. 특조위가 영국 갔잖아요. 네. 우원식 의원 그 레키 네. 베키저 CEO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미흡한 책임 인정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과하면 사과 받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좀 책임져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우원식 의원 잘했네. 잘했네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네. 박수. 국회의원 사용법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근데 다 19대 의원, 이전 의원을 다 평가를 해놨어요. 좋은 국회의원은 누구고, 이건 실명을 다 공개했어요, 제가. 뭐, 김강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나쁜 국회의원 유형, 이것도 나오는데, 20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쓸 수밖에 없어서 박주민을. 왜 나는 안 썼어 근데? 인간아?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나는 뒤에다가 그 글까지 썼는데 그, 글 흐름상, 갑자기 생뚱맞게 껴들 수는 없잖아. 근데, 생뚱맞게라도 껴놔야지. 박주민은 쓰다가 보니까 원래 박주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있었잖아요. 우리 더민주가 사실은 주요적으로 했는데 총선 전에 갑자기 뭐 정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 근데 박주민 의원이 후속법을 냈더라고. 그게 뭐냐면
편의점 이런 데에서 10,000원 이하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로도. 근데 소액 결제를 했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내지 않는 걸로 하는 법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밝혀줄 수밖에 없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손님들이 속속 테이블로 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안가 직원들이 다 쉬는 관계로 없어요. 없는데 정선혜 의원이 모르고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우라게 얼른 지웠잖아. 지금 오신 분들은요, 냉장고에 알아서 꺼내 드시고, 나가면서 알아서 돈통에 돈 넣고 가세요, 그냥. 예. 마음대로 꺼내고 마음대로 돈 넣고 가, 그냥.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자, 댓글 하나 소개할까요? 2주 만입니다만은. 방우리님께서 울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더민주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항상 현수막을 볼 때마다 든든한 손 의원님이 떠오르고 이렇게 남겼더니 거기 밑에 산넘어님께서 대구는 현수막이 없어요. 대구는 포기했나요? 운전하면서도 못 봤어요. 이렇게. 그 당현수막은 네. 시도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중앙당 아니고. 중앙당 아니고. 그래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제 뭐 문구라든가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내려주면 그거를 제작하는 것은 서울시당, 대구시당, 제주도당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아, 디자인을 내려주면 그 지역위원장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프린트 할 거는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요. 고칠 건 또 고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내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원내일 거 아니에요. 김부겸. 열심히 안 해요. 김부겸 있네 참.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고. 보기는 하겠지. 그래도.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구에서는 못 붙여.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건 서울시당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는 것은 지역구에서 이제 걸지. 아니 대구 포기하면 안 됩니다. TK 지역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난 대선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엔 지난보다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그 댓글 쓰신 분, 그 지역 동네 이름 주시면은 제가 챙겨서 지역위원장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동네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풍무양고기입니다. 풍무양고기는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본점이 있고요. 이번에 일산에 새롭게 일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새롭게 분점을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죠. 본점에 제가 자주 갑니다. 단골집이고 우리 사장님께서 EJ 광팬이어가지고 매번 오라고 하여튼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셔서 양갈비가 아주 맛있어. 양꼬치, 찡따오. 그래서, 이제 분점 생겼으니까 홍보도 하고, 또 EJ 정치알바, 정정부까지. 우리가 거기 한번 가지 뭐. 예. 우리 도와준다고 또 광고 또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제 한번 가도록 어디 정발산역? 네, 정발산역. 손혜원 의원님 있잖아요. 일정 없을 때 하루 잡아서 가자고. 양고기 안 먹어. 그래? 아니 이런. 아니, 이 집 양고기 맛있어. 그래요?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몽골에서 먹은 건 맛있는 게 있었는데. 맛있어. 아니, 이 집 양고기 맛있어. 내가 저도 양띠인데. 양고기를 진짜 못 먹고 안 먹고 했어요. 네, 저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 홍대 서귀호텔 뒤에 가면 그 양고기 집이 있어. 누가 가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요. 한번 가요, 그럼. 예, 여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꼬치 말고 양갈비라고 이따만한 거 있거든. 그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예약 전화 031-902-9292, 031-902-9292. 일산 라페스타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페스타 예. 한번 가본 것 같아 내가. 거기. 예,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 방송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EJ가 아니지. 내가 하는 게 말이야. 헷갈려. 자, 정치 알바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10회 2부에서 저희가 미르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띠가 용띠여서 이름을 미르 재단으로 했니, 안종범 수석이 여기 관련돼 있니, 이런 얘기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게이트가 돼서 터졌습니다. 지금 한겨레가 앞장서서 나서 쓰고 있고 경향신문 이렇게 진보신문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최초 보도하고 TV조선에서 막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에 하나도 안 썼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아, 진짜. 한 줄도 없어. 한 줄도. 어떻게 그렇게 쭈그러져? 나 정말. 이거요. 예. 한겨레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추적해서 터뜨린 거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겨레가 많이 준비했네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게 정말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지금 보면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일단은 각 재벌로부터 한 800억 넘게 870억 가까이 걷어들였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운영비가 600억이래. 그러니까요. 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여기 관여하는 인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완전 이상한 재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전두환 대통령 50 시절에 이례재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례재단 같은 경우는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은밀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성격은 같을지 모르겠으나 진행된 양상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놀랍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게 재단 허가 설립 신청을 내고 받는 게 이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심사라는 게 있고 뭐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고 두 재단에 그럴 거면 왜 두 재단을 했지? 한 재단을 하지? 기업들이 돈을 낸 거잖아요. 근데 19개가 똑같습니다. 돈 낸 주체가. 19개가 그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 얼마 주고 여기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한 거야, 네. 지금. 뭐 삼성 이게 시청에서. 시차가 있어요. 하나는 네. 작년 10월이고 네. 그다음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지금 우리 교문위가 모두가 지금 미래에 달려붙었어요. 벼르고 있군요. 벼르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한 명도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 한 명도. 의혹이 막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렸는지 완전히 너무나 완강하게 지금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 뭘 읽대? 뭐 읽었어. 그거야 이제 나도 벼랑아 읽으라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이 손혜원 의원 전문 분야 아니에요? 문화 쪽? 너무 전문이라서 죽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이제 이 바닥이 좀 제가 또 이제 쭉 이렇게 실핏줄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걸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교문위에서 교문위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겨레 신문밖에 없어요. TV조선하고 모든 소스가.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국감이 되나? 증인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안 나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다 이제 여당 책임이다라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국감에 하려고 한 그 아이템들이 쭉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끼워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때요? 위험한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험한 걸 쏘 해야지. 위험한 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금 증인 채택 문제는요, 이렇게 100대 0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안 돼. 한 명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완강해. 처음이래. 지난번에 했잖아요. 야당 단독 처리. 그래서 지금 유성엽 위원장이 그거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건데, 그 단독 처리한다고 나오나, 걔들이? 그리고요,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유성엽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네. 이제 또 난리가 나게 파행이 되고 또 막, 닥치세요 나오고 또 뭐, 좋아. 사퇴하세요 나. 그게 좋아?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더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순간, 많은 가치가 일고의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있구나. 그렇죠. 백거의 가치가. 아까 정 의원 말씀대로 이 두 재단이 쌍둥이 재단 같은. 네, 샴쌍둥이. 일단 정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타까지 똑같아. 오타까지.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야 정관이. 다른 재단이.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이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재단이니까. 근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누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 두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오영훈 교문위원이죠. 오영훈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깠던 거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미르 재단의 이사 중에 60%를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업계 최고인 사람들이었어요. 한복 쪽에 최고고, 한국 음악 쪽에 최고고, 한옥에 또 최고고, 공예 쪽에 최고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잘 골라서 그렇게 이사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TV조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벼 하면서 다 나와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그만뒀다.